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게 돈을 벌었구나. 성공한 뒤에도 편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매일 고통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주식시장을 ATM기처럼 생각하는 수준까지 왔지만 저라고 무조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고통을 평생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저도 매번 손실에 대한 고통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를 벌었더라도 상관없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깎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주식이며 이 고통에 적응되지 않으며 아주 가끔 찾아오는 큰 손실 100만 원도 뼈아픈데 아주 가끔씩 500만 원, 700만 원, 뭐 심하면은 1000만 원 이런 큰 손실은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실을 입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며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 멘탈, 마인드 모든 걸 집중해서 조절해 주면서 싸워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단타는 당연히 매매가 작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자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여윳돈, 적은 돈으로 장기 투자하다가 물리면 그냥 물타기 하자, 뭐 편하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그릇을 넘어서는 시드가 마이너스가 찍히면 그걸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는 더 그런데 최근 상승장을 제외하고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피라고 불리던 시절 이때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이 지독한지 잘 모르실 텐데 쉽게 예를 들자면 세계 증시 대호황일 때 나스닥이 37% 상승 1년 동안 다른 해외 증시도 20% 상승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옥의 시장이었는데 삼성전자나 주기적으로 튀어오르는 바이오 말고는 장기 보유하면 무조건 손실나는 시장.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받기 때문에 저는 제 그릇까지만 매매 금액을 늘리고 여기서 더 이상 매매 금액을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자, 저는 몇 년째 이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4,400, 7,700, 1억 1,000.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시장이 안 좋거나 매매가 잘 안 풀린다면 2천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매 금액을 확 줄여버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4,400, 7,700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문 설정 누르시고 상세 설정 그리고 밑에 가셔서 똑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금액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환경 설정 그리고 상세 설정 밑에 주문 금액 빠른 주문 수량 버튼 체크하고 이 금액을 설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매매 금액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가 복리라는 게 시드가 매우 적을 때 순식간에 자기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마법이라 생각하는데 그릇이 채워진 다음에도 이런 복리를 노리다가 한 방에 망하거나 한 방에 엄청난 손실을 입거나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분명히 크게 망가지는 날이 올 것이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화병이 나버릴 겁니다. 물론 그런 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수가 되는 것이지만 고수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은 결과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룬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그릇을 뛰어넘는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즘에 해운주들이 잘 나가는데 HMM이라든지 그리고 페노션 최근에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페노션 지금 차트가 붕괴돼서 최근에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당장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최근에 변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노션은 당장은 매매를 못할 것 같은데 HMM도 일단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자, 거래대금 상위 봤을 때 대한해운 시가총액 거의 1조짜리에서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해운주들 UBS 쪽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 장중에 좀 크게 매도가 나온다면은 바로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0만 주 들어왔어도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수급이라 생각하고 거래원에 외국인의 매도가 찍히는지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캔들만 봤을 땐 다른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딱 캔들이랑 추세만 봤을 땐 가장 모양이 예쁜 상태이며 최근 음봉을 전부 다 회복해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페노션도 음봉을 회복해서 마감했다면 그 뒤부터 관심 있게 노려볼 텐데 음봉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HMM도 거의 대부분 음봉은 몸통은 회복했지만 꼬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꼬리까지 거의 회복했으면 또 관심 있게 변동성이 나올 때 노려보겠지만 이미 보유자의 영역인 상태라 페노션이나 HMM은 뭔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해운이 그나마 지금 모양이 가장 예쁜 상태. 뭐 당연히 눌림목, 시초가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수급이 꼬여버린다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시초가, 적당한 눌림목 그리고 수급, 향이 예쁘다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제외하고서 지금 시간의 거래소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요즘에 난장판인데 상한가 간 종목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저거 말고는 좀 예쁜 자리에서 움직여준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는 패스. 그리고 기간 상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위에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캔들이 좀 예쁘게 유지가 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봤을 때 그냥 모양이 예쁜 것을 찾으면 되는데 상한가 간 팜스토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양 예쁜 거, 모양 예쁜 것이 눌림목 나와서 잠깐 상승할 때 힘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무조건 모양이 예쁜 거. 자, 이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평소에 이런 종목을 매매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최근 곡물주 팜스토리가 최근 고점들 다 뚫어주고서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힘들게 마감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다쳐서 마감을 했는데 수직으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적당한 눌림목이 나올 때, 눌림목이 아주 적당할 때, 아무래도 거래량이 정말 활발하고 호가창 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 거래대금까지 3천억이 넘어서 지금 갈 곳 없고 불안정한 시장, 당연히 이런 종목에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눌림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초가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적당히 빠지거나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말로 쉽게 했을 때 당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날 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모양이 예쁘거나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은 눌렸다가 곡선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쯤은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장 초반에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다가 날아가 버린다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진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은 눌린다 하더라도 한두 번쯤은 튀어 오를 때가 있어서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오로스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은 5천억짜리인데 하루 만에 10%. 아직까지는 엄청난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때 상한가 근처까지 움직인 다음에 올라온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으로 꺾여버린다.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최소한 보합은 유지해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뭐 2%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5만원 근처에서 마감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나온 이 음봉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화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험매수에서 뭐 체결도 안 될 거 밑에 10,000주씩 다 쌓아놓고 시간에 거래해서 한 2% 이상인가 억지로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갭상승만 띄우고 장 초반에만 잠깐 올라가는 척하다가 결국에 험매수가 나온 결과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험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아쉽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예쁜 캔들로 마감을 해줬을 때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단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이 음봉을 회복해 주냐, 회복을 해주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음봉을 회복해서 뭐 54,000원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고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종가만 보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빨리 좋아져야지 안정을 찾아야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좀 많은 종목을 보던가, 제가 원하는 것은 좀 초대형주들, 최근에 LG전자 같은 종목처럼 이런 초대형주들이 엄청난 거래대금, 조단위 거래대금을 몰고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차피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런 기회는 조단위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 뭐 기본적인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 초대형주 상위권 종목들 제외하고 평소에 3천억도 안 터지는 게 갑자기 조단위로 터져서 엄청나게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빨리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추세 봤을 때 딱히 분류를 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저는 코인 관련주는 코인의 급등, 신고가로 인해서 갭상승이 높게 뜰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코인에 투자하지 코인 관련주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상위 종목 보면은 음봉이 뜬 것도 많으며 캔들이 쉬운 걸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사마 네트웍스 호가 단위가 변화는 5,000원 근처에 있으며 잘 빠지지 않고 5,000원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집중을 했을 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한 개씩 찾아보면서 최대한 예쁜 것들,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만 분류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단순 예시일 뿐이니까 모양이 예쁜 종목들, 뭐 제 기준으로 무조건 맞출 필요가 없이, 주식시장은 결국에 혼자 싸워야 되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을 꼭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억지로 맞추시기보다 단물만 빨아서 내 것으로 새로운 걸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